그러니까 일론 마스크를 이렇게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요. 이 친구가 뭐 제대로 경영을 하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일에 대한 집중, 약간 일 중독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하는 얘기 중에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하고 하는 얘기 없습니다. 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점점 더 확신을 갖는 것은 리비안이 루시드보다 훨씬 위다. 나의 투자를 레버리지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2배수, 3배수 레버리지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그러고. 또 테슬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테슬라 주총 최근에도 이슈였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또 직접 나와서 질의응답도 이제 진행했는데, 정말 일론 머스크가 주총 때 예언한 대로 테슬라 주가가 10년 뒤 시총 기준으로 이제 시총 1위가 된다면 주가가 $7,000가 된다는 이제 결론을 이제 제시해 주셨는데, 저도 방송 보면서 너무 궁금했는데, 이렇게 10년 뒤에 테슬라 주가가 $7,000를 갈 수 있다면 그때의 계산은 어떤 식으로 해야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론 마스크를 이렇게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요. 이분이 이제 어디 팟캐스팅에 나와서 대마초도 폈다. 그 다음에 이제 혼외 자식도 많다. 이제 공식적인 자식만 한 10명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친구가 제대로 경영을 하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일에 대한 집중, 약간 일 중독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하는 얘기 중에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하고 하는 얘기 없습니다. 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 그 주총 8월 4일인가 3일 날이었죠. 8월 초에 주총 때 미국은 주총을 하면 삼성전자도 최근에 그렇게 하지만 이제 그것을 라이브로 브로드캐스팅을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경영진이 나와서 같이 이제 Q&A를 하고 그러는데 일론 머스크 이제 원맨 쇼였어요. 본인 혼자 한 30분 떠들고 그다음에 질문 받고 그랬는데 Well, it's great to see everyone here. Welcome. Yeah, we're aiming to achieve a 2 million vehicle run rate by the end of the year.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이제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이제 주주 질문이 있었는데 대답을 하다가 우리 회사는 정확하게 내가 언제인지 얘기는 안 하지만 시점은 세계 시총 기준으로 1위 회사가 된다. 근데 그것이 이분이 2천만 대 생산 캐파가 간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매년 50%씩 우리 그 볼륨을 증가시킨다. 그런 게 다 계산이 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뜬구름없는 얘기를 절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일론 마스크가 던지는 얘기가 있을 때, 특히 이제 숫자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 왜냐하면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정확한 정보, 중요한 정보를 찾아야 되는 거 일단 하나고, 다른 것은 중요한 게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언론이 그래서 되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5년 후인지 20년 후인지는 10년 후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먼 장래가 아닌, 그러니까 5년 후는 현실적으로 본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애플하고 시총이 지금 너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년 동안 그 물량이 50%씩 테슬라가 증가시켜도 애플을 따라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냥 단순하게 10년을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애플 시총이 2조 5천억 달러쯤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나무 제 얘기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던진 어떤 가설을 제가 이제 그 뒤에서 한번 계산을, 백단에서 한번 계산을 한 거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머리에 들어가서 이 사람의 논리를 보지 않은 거고, 그래서 10년 후에 애플이 지금 시총이 2조 5천억 달러니까 미국 시장이 5년, 그러니까 10년, 30년, 50년, 100년을 보면 한 10%씩 계속 성장을 했잖아요, 되게. 그래서 애플이 그 정도는 성장을 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보수적으로 매년 10%씩 성장을 하면 2032년이 되면 시가총액이 7조 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여기서 가정을 한 게, 그 두 번째 가정이죠. 그게 이제 애플에 대한 시총에 대한 가정이고, 테슬라 시총하고 애플 시총이 똑같아진다. 공동 1위라고. 그러니까 테슬라 시총이 더 크게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7조 달러가 되려면 지금, 제가 이제 제 유튜브를 지난주에 찍었을 때,
테슬라 시총이 한 9천억 달러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예. 그거를 복리로 9천억 달러가 7조 달러가 되려면 매년 주가가 23%씩 예. 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근데 이 정도 1조 달러, 삼성전자 2배 되는 회사가 매년 20%, 23%씩 성장한 경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뭐 테슬라의 그 열광 팬들은 너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대단한 가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별 주가가 지금 뭐 900달러 테슬라가 안착을 했는데 6,850달러인가 나옵니다. 그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일론 머스크의 머리에는 이러한 그 로봇 택시, 그 다음에 이러한 자율주행의 그게 이제 모든 게 완성이 돼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회사가 이제 완결이 되고 상용화가, 그러니까 2032년에 100% 상용화가 안 돼도 돼요. 그게 2037년에 돼도 주가는 지금보다는 그때 되면 훨씬 더 구체적이니까 이제 반영이 되겠죠, 네. 되게. 그래서 그분의 머리에는 그런 것들이 아마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을 해본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저희 여기 청취자 구독자분들도 CEO 분들이 무슨 얘기를 던졌을 때 내가 계산을 해보는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보고 청취하고 이렇게 눈으로 읽는 거로는 원래 그 옛날에 우리 수학 시험 보면 눈으로 보면 수학 시험 못 풀잖아요. 자기가 풀어봐야 돼. 자기가 풀어보는, 계산해보는 습관. 어려운 계산은 아니니까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테슬라도 다뤄봤으니 전체적인 또 한국 투자자분들 관심 많으신 빅테크 주식도 한번 다뤄봐야 되는데요. 또 교수님께서 친히 또 직접 유튜브에 매분기 실적 시즌마다 빅테크에 대해서 또 교수님답게 학점 부여해서 평가를 해주시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이렇게 학점을 주셨습니다. 뭐 간단하게 자료로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A0 받았고요. 알파벳이 B+, 애플도 같이 B+ 받았고 아마존이 B-, 메타가 C0 이렇게 받았는데요. 역시 메타는 이제 가장 낮게 받은 게 뭔가 좀 납득이 가고요. 아마존이 생각보다 또 주가는 많이 오른 거에 비해서 낮게 평가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요 5개 빅테크 종목에 대한 뭐 2분기 실적 한번 왜 이렇게 성적을 부여하셨는지 한번. 예. 그러니까 제가 그 40년 전에 대학생일 때 B 플러스를 받으면 전 되게 좋아했는데 여학생들은 B 플러스 받으면 되게 안 좋아했죠. 그래서 뭐 학점은 되게 상대적으로 느끼는 것이니까. 근데 이번 그 미국 실적을 저희가 놓고 보면 한국 실적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국내 원화는 물론 엔화보다는 우리가 원화가 절하가 덜 됐지만 환율 그 올라간 거, 그러니까 원화 절하의 혜택을 엄청 많이 본 2분기 실적이었습니다. 기아차의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아마 10%를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지난 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을 그러니까 약간 컨설팅식으로 이렇게 쪼개서 분석을 했는데 3분의 2 정도가 환 효과라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환 효과의 덕을 봤는데 미국은 거꾸로 환율이 한 10% 정도 지난 1년 동안 그 달러가 주요 통화 대비 절상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타격이 있었죠. 그래서 뭐 빅테크들이 보통 매출의 반 이상을 해외에서 올리기 때문에 실제 이 회사들의 매출을 보면 현지 통화로 계산한 매출 증가율보다 달러로 환산한 그 매출 증가율이 4%포인트 낮았어요. 그러니까 가령 현지 통화로 그냥 자연스럽게 계산한 게 매출 증가율이 20%였다. 아마 알파벳이 그랬던 것 같은데 달러로 계산하면 16%였으니까 얼마만큼 그 충격이 있었겠어요. 이제 그것을 감안하고도 실적이 상당히 무난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 인플레 관련된 조금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도 있지만 기업의 실적, 특히 빅테크, 테슬라 이런 거를 보면서 야, 여기 이 회사들이 이렇게 환율이 그 절상에 대해서 충격이 있어도 이익을 30%씩 내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가 A0 학점을 준 것은 성장성은 떨어지지만 영업이익률이 40%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역시 마이크로소프트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클라우드도 잘하고, CEO도 지금 훌륭해서 사티아 나델라 계속 전략을 잘. 그래서 뭐 성장성은 빅테크 중에 떨어지지만 되게 뭐 안정적인 그런 면을 보여줬고, 애플하고 알파벳은 조금 주춤은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뭐 좋은 회사인 거 보여서 이제 B 플러스 학점을 줬고, 일단 이것은 뭐
그 분기 실적과 가이던스에 대한 그 학점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은 실제 실적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 워낙 기대치가 1분기에 망가졌기 때문에 2분기 기대치가 낮아서 그런 거지. 실제 그 AWS 클라우드를 제외하면 나머지 다 적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AWS가 37%인가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30%를 유지해서 역시 그 전혀 마켓쉐어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에 뺏기지 않는 걸 보면서 역시 이 부분만 해도 기업 가치가 한 1조 달러는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전자상거래나 광고 부문 뭐 이런 것들의 가치가 너무 싼 거 아닌가. 이제 그래서 아마 아마존이 최근에 주가가 6월 바닥 이후로 거의 한 40% 올랐죠. 그래서 최악은 지난 거 아닌가. 그냥 메타는 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 회사 여전히 영업이익률이 한 20몇 % 돼요. 그래서 우리 뭐 카카오가 아직도 영업이익이 1년에 1조를 못 버는데 거기랑은 많이 틀리죠. 그런데 이제 그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구조조정을 아주 세게 해서 거기 뭐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직원들 많이 내보내고 이제 그런 걸 제가 현지에서 뭐 그렇구나. 거기 일하는 사람들 통해서 얘기도 듣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세게 하는데 아마 이제 회사가 발전을 하다 보면 그 이제 최고 경영자가 이제 그 다른 사람이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알파벳 구글이 여기까지 온 것은 공동 창업자인 그 서지 브린이나 레리 페이지가 자기가 이제 현역에서 물러났잖아요. 물론 이제 차등 의결권을 통해서 60~70%의 의결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회사가 못 합니다. 하지만 그 순다 피차이나 아니면 전에 에릭 슈메이트 그다음에 그 CFO 모건 스탠리의 넘버 2였던 루스 포렐을 영입해서 아주 그 다양한 경험이 많은 뛰어난 경영진을 구축을 했는데 메타는 그게 없어요. 지금도 저커버그의 원맨 쇼여서 그게 가장 큰 리스크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직 40도 안 됐기 때문에 당장 물러날 가능성은 없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경영에 공백이 있고 이게 영어로는 그 딥한 벤치를 구축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구나 그 미식 축구 할 때 이제 그 필드에 나간 사람들이 힘들면 벤치가 이제 튼튼하면 교체 멤버가 들어가서 잘 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메타가 경영진이 두텁지가 않아서 벤치가 딥하지가 않아서 그런 면에서 페널티를 많이 받는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식으로 뭔가 이제 몇 년 사이에, 1~2년 사이에 뭔가 검증을 하고 보이고 우리가 경영진이 이걸 돌파할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빅테크 실적 2분기 가이던스까지 포함해서 한번 리뷰를 해주셨고요.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교수님도 포트 공개 일부 하신 종목에도 있으면 이제 고점 대비 30% 전으로 조정받은 다음에 다시 반등에 성공한 이런 우량주 말고도 로빈후드 같이 좀 고점 대비 좀 대폭 조정받은 다음에 아직 크게 반등하지 못한 그런 주식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줌 비디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아서 이런 다음 반등 국면에서 이런 비우량주라고 해야 되나요? 블루칩이 아닌 이런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어떻게 하라고 좀 조언을 해주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펀더멘털이 좀 떨어지는 데들은 제 생각에는 좀 그 업종 내, 그 업종이 매력적인 업종이면 좀 더 펀더멘털이 우수하고 리스크가 적은 것으로 갈아타는 게 낫지 않은가. 가령 이제 전기차 업종을 놓고 보면 우리가 크게 이제 서학개미 보유 톱 50에 테슬라가 있고 리비안이 있고 루시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점점 더 확신을 갖는 것은 리비안이 루시드보다 훨씬 위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능력, 리스크 관리 능력, 그 다음에 고객들이 보는 시각, 월가가 보는 시각. 그래서 리비안은 특히 이제 7월 말에 아마 아마존한테 그 전기 밴,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아마존이 그 골목마다 미국 돌아다니다 보면 아마존 배달차가 쿠팡 그 배달차가 온 것처럼 볼 수 있는데 이제 전기 밴을 몇 대를 납품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제프 베조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 트위터를 올렸어요. 우리 그 믿는 그 파트너인 리비안의 그 전기 밴이 이제 그 납품이 돼서 우리가 시애틀하고 몇 개 도시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 그런 거 보면 좀 뭐 여러 가지 순탄하지 않은 면도 있었지만 리비안이 루시드보다 훨씬 더 검증된 안정적인 전기차 투자라고 하니까 루시드를 갖고 있는 분들은 테슬라로 갈아타든지 아니면 이제 리비안으로 갈아타는 게 좋고
그다음에 로빈훗 같은 데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미국 감독 당국이 그 이제 로빈훗 같이 고객한테 수수료를 안 받고 엑스큐션 그 매매를 하는 그런 그 브로커들한테 수수료를 받는 게 투명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저도 뭐 미국에서 오래 다녔지만 원래 관행은 관행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개인 투자가들한테 적합한 서비스. 이제 회사는 고객한테 개인들한테 돈을 안 받는다고 수수료를 안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아니거든요. 내가 매매하는 가격이 단가가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특히 SEC 미국 증권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별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안 좋아해서 그 회사의 뭐 전망이 불투명한데 미국은 또 그런 게 있죠. 근데 좋은 인력을 갖고 있고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있으면 회사가 많이 망가져도 결국 다른 데가 M&A로 갖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데를 뭐 찰스 슈왑이 인수할 수도 있고 왜냐면 주가가 뭐 90% 이상 빠졌으니까 저렴하죠, 되게 회사가. 그래서 뭐 그다음에 뭐 펠러튼 같은 데는 진짜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매장도 이번에 미국에서 한번 갔는데 뭐 별거 없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너무 버블이 심했고 이 회사는 고객과 관련된 큰 뭐 빅데이터나 고객의 충성도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하지만 이제 로빈훗 같은 데는 뭐 누가 이제 M&A 해서 이제 인수해 갈 수는 있으니까 근데 하여간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뭐 AMC도 그렇고 뭐 게임스톱, 밈 주식, 베스트 비욘드 뭐 이런 데 보면 너무 거품이 크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뭐 이번에는 최근에 반등할 때 국내 투자가들이 많이 참여 안 하신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좋다. 뭐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미국의 지구 반대편 투자 자체가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런 너무 검증 안 된 그런 회사들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건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또 이런 위험한 검증되지 않은 주식을 사지 말라고 하시니까 또 여전히 이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의 순매수 1위를 제가 8월 초 기준으로 이제 8월 2일부터 8월 8일까지 예타망 통계 기준으로 집계를 해보니까 나스닥 마이너스 3배 이제 인버스죠. SQQQ ETF가 제일 많이 사셨고 또 2분기 실적 부진으로 급락했던 인텔이 2위였고 나스닥 3배 레버리지 TQQQ가 3위 그리고 원숭이 두창 테마주인 C가 SIGA 티커가 4위에 있었는데 여전히 좀 위험하게 베팅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또 인텔은 또 싼 거를 또 더 싸져서 사신 것 같고 이런 투자 행태에 대한 좀 평가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6월 달에 이제 아마 하반기가 미국 주가도 그렇고 한국 주가도 이제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을 때 이제 추천한 종목들이 그 경기가 이제 지금은 경기 침체 얘기가 아직도 되지만 결국 주가가 회복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 내년 언제 아니면 2024년에 미국 경기가 이제 다시 바닥을 치고 회복한다는 가정이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예외 없이 그 변곡점을 지날 때,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경기가 정점을 치고 꺾일 때 아니면 바닥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자동차 수요는 그것보다 선행을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거는 그냥 데이터가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 그 패턴이 자동차를 경기가 꼭지를 치거나 바닥을 치기 전에 그 수요를 꺾거나 아니면 수요를 일으키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아마 GM 포드가 매력적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주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뭐 빅테크, 테슬라, 뭐 엔비디아, 그다음에 이제 한국 종목 중에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그런 그 쿠팡, 쿠팡이 그 한국 리테일을 다 점령할 것 같아요. 전문가들 점점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가총액 40조 원이니까 네이버, 카카오랑 비슷한데 카카오보다 훨씬 비즈니스 모델이 좋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아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투자를 하는 주식은 그 주식을 발행한 그 기업이 성장을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주식을 사는 건데 그 기업들은 특히 이제 미국 주식 중에 이제 IT 기업들 우리 투자가들은 이제 IT 기업들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텔도 많이 사시고 그런 건데 이 기업들은 리스크를 많이 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그냥 주식, 원주를 그냥 사는 것도 리스크가 있는데 왜냐면 그 기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영업 레버리지도 하고 돈을 빌려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공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해서 성장을 일으키는 건데 거기다가 내가 추가로 나의 투자를 레버리지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제가 이제 2배수, 3배수 레버리지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그러고 거꾸로 인버스 레버리지는 왜 안 되냐면
주식이라는 건 길게 보면 그 주가는 좋은 기업은 오릅니다. 시장도 그렇고 주가도 오르기 때문에 기업이익이 증가하니까 그만큼 오르잖아요. 거기서 내가 인버스를 숏을 쳐서 번다는 것은 아주 기술적으로 뛰어난 거고 그것은 쉽지가 근본적으로 아니에요. 그냥 오르는데 나 혼자 빠진 걸 기대해서 돈을 버니까. 그래서 돈을 혹시 버셨다면 아주 진짜 0.001%에 들어간 매매 기술이 뛰어난 분이거나 운이 좋은 거지. 세계에서 날고 긴다는 헤지펀드들도 그렇게 그 인버스 레버리지를 시장 전체로 쇼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개별 종목이 과도하게 고평가가 됐을 때 지금도 보면 이제 루시드 리비아는 공매도 비율이 유통 주식의 한 20%, 20%쯤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개별 종목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에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고평가돼서 주가가 빠질 걸 기대해서 개별 종목을 이렇게 공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이나 업종 전체에 대해서 뭐 3배 특히 인버스 레버리지를 해서 반대 매매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너무 리스크가 내가 벌 수 있는 돈 리워드 대비 리스크가 너무 커서 승산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위험한 투자, 레버리지를 기존 투자하는 기업마저도 보통 끼고 이제 부채를 끼고 이제 사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주식 투자를 레버리지까지 개인 투자자 돈까지 레버리지 할 필요 없다 말씀을 주셨고요.